부부관계를 아직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60세가 넘어서 주책이라며 스스로의 욕구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나무새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야 할 시기라고 단정짓고 계신다면 이 글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4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부부관계의 심리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의사로서 수많은 노부부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며 깨달은 하나의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배설하거나 충족하는 1차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떤 건강보조식품보다 강력한 활력소입니다. 성생활은 신체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무너진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고 소원해진 부부 관계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끼시거나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경청하셔야 합니다. 비싼 수술을 받거나 위험한 약물 치료를 감행할 필요도 없으며 고가의 심리 테라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5가지의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무뚝뚝하던 배우자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줄 것이고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금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중요한 생물학적 사실을 무시한다면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분의 건강과 부부관계는 가파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방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고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더 먼 그저 공간만 공유하는 낯선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비밀 변화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진정한 남자로서 그리고 가족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제가 만난 이재만 68세, 씨와 김순자 65세 부부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최근 결혼 40주년을 함께 기념했는데 대부분의 또래 친구 부부들은 각방을 쓰고 서로를 영감, 할망구라 부르며 정을 놓은 지 오래였지만 이 부부는 여전히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이토록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부터 서로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했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만 씨는 전형적인 무뚝뚝한 한국 남성으로 말수가 적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부간 대화도 거의 없었고 은퇴 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의사로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선생님, 하루에 딱 3번만 아내의 손을 잡아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요. 그 단순한 행동이 가져온 변화는 감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도 놀라운 생화학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에서는 독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며 특히 성관계 중에 가장 활발히 분비되어 두 사람을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결합해줍니다. 처음에 이재만 씨는 부끄럽다며 지 나이에 그런 걸 왜 하냐고요. 선생님이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니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뭔가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고 더 젊어 보이네요. 이 작은 변화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무려 10년 만에 아내가 먼저 부부 관계를 제안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리며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 있지만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건강에 꼭 필요한 생명활동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다 늙었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의 빈도와 수명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중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살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이재만 씨와 김순자 씨는 서로를 40년 된 부부가 아니라 마치 갓 연애를 시작한 연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다시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몰랐던 아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김 씨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이 저를 다시 여자로 봐주니 저도 자연스럽게 화장이나 몸매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식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보다는 음식을 먼저 권합니다.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당장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비싼 보약이나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 비아그라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부추입니다. 옛말에 부추를 먹으면 오줌 줄기가 벽을 뚫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남성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는 발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굴과 토마토입니다. 굴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풍부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이재만 씨 부부도 매일 저녁 토마토 주스를 함께 마시는 작은 습관을 들였고 이것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기능 강화를 위한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필수적인 이 운동은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 바로 PC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루에 50번씩만 이 근육을 조여보세요. 남성에게는 발기력과 사정 조절 능력을, 여성에게는 질 수축력을 선물해줍니다. 실제로 요실금으로 고생하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꾸준한 케겔 운동으로 요실금을 고치고 덩달아 부부관계의 만족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이 운동이야말로 노년의 성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렇게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결국 진짜 비밀은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격적인 성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잡기, 가벼운 포옹과 같은 작은 피부 접촉으로 시작해보세요. 의학적으로 이를 스킨헝거, 즉 피부의 배고픔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군가 만져주는 경험이 줄어듭니다. 아기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노년의 우리 몸도 따뜻한 접촉을 갈망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건강과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생활의 부재가 신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지 즐거움의 결핍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위기임을 함께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 말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적용되지만 성기능에는 특히 더 정확하고 잔인하게 들어맞습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곳이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동현, 62세, 씨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입니다. 그는 무려 4년 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이후엔 은퇴 후 찾아온 우울증, 마지막엔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는 체념 섞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전혀 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심지어 깊은 수치심까지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기능 퇴화 현상입니다. 발기는 단순한 기계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액이 제대로 차야만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생리 과정입니다. 음경 해면체 내의 평활근이 이완되어야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 산화질소 분비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가 겨울철에 방전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남성의 활력소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만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필요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 더 높다고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위축성 지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지 관계 시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통증과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시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젠 남편과의 관계가 고통뿐이다.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악순환입니다. 정기적인 성관계는 질벽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자연 윤활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고통 때문에 피하면 질은 더 위축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부부들은 처음엔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관계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각방을 쓰는 원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배우자보다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서먹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은 단지 육체적인 만족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은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립선액은 정액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고여있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 정체 현상을 방지하고 전립선 내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박동현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자기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일주일에 2번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며 기능을 깨웠고 아내와는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애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쑥스럽고 어색하여 민망해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그는 정상적으로 발기할 수 있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 들쑥날쑥하던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그를 괴롭히던 우울감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말초적인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은 나이 들수록 더 자주 해야 한다이지 나이 들었으니 그만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제 성생활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긍정적 변화,
즉 천연 치료제로서의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담은 부부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입니다. 왜 건강한 노년층은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순이 62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며 매일 독한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상담 중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남편과 관계를 맺은 다음 날엔 무릎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현상이 반복되자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관계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일반 진통제보다도 더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 후 통증이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기 전에 배우자에게 한번 사랑의 눈짓을 보내보세요. 또한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불면증은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수면제보다도 더 부작용 없고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 후 우리 몸은 자동으로 깊고 편안한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관계 중에 분비되는 프로락틴과 같은 특별한 물질 덕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거의 수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애정 어린 관계 후 달콤한 잠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성생활은 면역력을 높이는 탁월한 효과도 있습니다. 주 1, 지회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0%나 낮습니다. 성관계 중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면역 물질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성생활은 심장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것과 비슷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는 남성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귀찮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걱정 마세요. 침대 위에서의 사랑 넘치는 활동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저의 환자 최상호 71세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얼굴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아내도 요즘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해주니 자신감이 확 올라갔어요.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남자는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세상에 태어날 때이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몸도 절대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충만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당당하게 들고 어깨를 활짝 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등을 펴는 파워 포즈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만 자신감 있는 자세로 서 보세요. 내면에서 솟아나는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편한 옷 입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옷은 기분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어보세요. 외모가 달라지면 아내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등을 펴고
조금 더 활기차게 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조금 더 또렷하고 확신 있게 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부부 생활의 팁을 드리자면 4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장인섭 78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다. 부부 관계에서 예의와 배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청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하고 손과 손톱을 깨끗이 유지하며 양치질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입냄새나 몸냄새는 로맨스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둘째, 대화와 분위기 조성입니다. 갑자기 오늘 괜찮겠어? 라고 묻는 대신 평소에 아내의 외모를 칭찬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나이에 맞는 체위를 선택하세요. 관절염이나 요통이 있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나 여성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베개를 활용해 몸을 편하게 지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한 자세는 오히려 부상을 부르고 관계를 기피하게 만듭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중장년층은 젊을 때보다 성반응이 느릴 수 있으므로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충분하고 따뜻한 전이는 여성의 질건조 문제를 완화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비삽입 성교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꼭 삽입으로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고 입맞춤하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생활입니다. 특히 윤활제의 사용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 윤활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입니다. 이것을 내가 늙어서 여자가 아닌가라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를 침대 옆에 두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김영자 65세 씨는 이것을 실천한 후 요즘은 제가 먼저 원할 때도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살아날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부의 성생활은 여전히 아름답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오해, 둘째는 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오해, 셋째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오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92세인 제 환자분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없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회복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점점 멀어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침묵, 스킨십 부족, 역할 상실, 건강 문제 등으로 각방을 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 3번 배우자의 손을 잡기, 하루 15분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기, 서로에게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칭찬을 건네기, 그리고 매일 밤 침대에서 5분간 포옹하기. 특히 잠들기 전 5분의 포옹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녹이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한 달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은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이어간 끝에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도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세요.